안녕하세요. 안녕사주명리의 현묘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신유일주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유일주 기본 성향입니다. 신유일주는요, 천간과 지지가 모두 오행 금으로만 이루어진 일주예요. 일지의 지장간까지 모두 금이기 때문에 금특유의 강하고 예리한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일주입니다. 신유일주는 전체적으로 섬세하고 자상한 반면 아주 친한 사람에게는 유독 깡깡을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유일주는 예리한 전문가적인 기질로 잘 발현이 되고 예술가와 정교한 작업을 하는 데 어울리는 기운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장인정신을 발휘하고 예리한 판단력으로 사태를 면밀히 진단하기 때문에 의사나 치과의사, 특수 엔지니어링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유라는 간지 자체는 완전 무결한 순수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유일주는 어떤 환경에서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꽃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잘 적응하고 또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얼핏 보면 부드러운 사람이 많은데 그 내면은 매우 강인하여 한 번 꽂히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만 인간관계에서는 완벽주의의 성향 때문에 남의 단점에 대해 잘 지적하고 맺고 끊는 성향이 강해 마찰이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신유일주는 물상적으로 아주 예리한 칼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칼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예민함과 날카로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그런 스트레스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십신으로 보는 갑진년 신유일주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신으로 한 해의 운을 추론한다는 것은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과 그 해에 해당하는 간지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을 뜻합니다. 신유일주의 일간은 신금이기 때문에 신금을 기준으로 갑진년의 간목, 진토와의 관계를 따집니다. 신금을 기준으로 간목은 정제가 됩니다. 정제는 재물을 생산할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와 꾸준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직장으로 따지면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는 그런 직장, 그리고 잘 세워나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태도 역시 정제로 볼 수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정제는 현명하고 안정적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정제는 관리의 힘이기도 하고 마무리의 힘이기도 합니다. 결실을 맺고 수확을 생산하는 토대가 되며 부지런함을 안겨주는 기운입니다. 그만큼 올해는 재물활동에 열을 올리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어떻게든 재물을 형성하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유일주는요, 정제의 힘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쓸 수 있습니다. 신유의 날카롭게 예리한 기운과 정제가 가지는 독특한 안정성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신유일주는 자기 완결성이 아주 강한 일주인데 정제의 사회적 활동력은 이런 강한 자기 완결성의 단점을 해소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신유일주는 정제의 기운으로 인해 더욱더 활발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기운을 쓰며 값짓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재성의 기운으로 인해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성취나 발복이 예상되며 안정적인 사회에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금을 기준으로 진토는 정인이 됩니다. 정인은 친어머니의 야무지고 인정 어린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의와 품위를 갖춘 느긋한 태도와 학문에 온 정신을 기울이는 고상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활동을 멈추고 제자리에서 궁리하며 기회를 기다리는 태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갑진년의 신유일주는 정인으로 인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수련하고 단련하는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학문에 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신유일주는 이 진토가 아주 반갑습니다. 신유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세상을 개척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외롭기 때문에 강인하고 강인하기에 외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토 정인의 등장으로 인해 신유일주는 삶의 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간 듯 편안하고 느긋하게 주위를 둘러볼 수 있으며 한층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합의 관점에서도 진토와 유금은 서로 잘 어우러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성의 힘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강신약으로 보는 갑진년 신유일주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강한 신유일주입니다. 신금의 주변에 오행 토와 금이 많은 경우죠.
신유일주는 일주 자체에 비겁의 기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신강할 확률이 높은 일주입니다. 비겁을 일지에 갖춘 일주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 일간의 주위에 토기운과 금기운이 많아 신강한 상황이라면 갑진년의 갑목은 매우 아름답고 좋은 중요한 기운이 됩니다. 신강한 신유일주가 가진 과도한 토금의 기운은 활동 범위를 아주 좁히고 사회적 관계 형성 자체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토기운이 과도하다면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음직성의 지나친 강화로 인해 스스로 사회적 고립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기 자신의 성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신유일주에게 세운으로 오는 갑진의 기운, 특히 천간의 갑목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강한 금기운이 천간의 갑목을 만나 자신의 쓰임을 얻으니 아주 좋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진년의 갑목은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활동력과도 같습니다. 강하게 자신의 활동력을 자랑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취업이나 재물의 성취에 매우 길하게 작용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운으로도 작용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적인 성취를 향해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약한 신유일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한 신유일주는 일간 신금의 주변에 오행, 수, 목, 화가 많은 경우입니다. 신유일주는 일주 자체의 비겁의 기운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강할 확률이 높은 일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하다면 사주에 수기운이 많거나 목화의 기운이 아주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는 일지의 유금이 용신이 되는데 용신을 자신의 발밑인 일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신약한 신유일주들은 남들보다 단연 유리한 조건에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힘든 여건에서도 본인 특유의 정교함과 자기 응집성으로 성취를 달성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처리가 아주 정교하고 어떤 시련에도 버틸 수 있는 단단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유일주의 경우 자기 자신의 강인한 응집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신약한 신유일주라면 이 강인하고 건강한 응집성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정교함과 예리함으로 똘똘 뭉친 덕분에 크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약한 신유일주에게 갑진년이 좋은 것은 바로 진토 때문이죠. 진토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며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진토 위에 놓인 신유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자신의 성취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좋은 것은 용신이 되는 일지의 유금과 세운에서 오는 진토가 서로 육합의 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용신이 편안한 거처에 머물러 쉬게 되니 복록이 더욱 넘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 걱정 말고 편안하고 여유 있게 한 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하는 갑진년, 신유일주 사주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진년에는 무토가 기룡의 핵심입니다. 갑목의 힘이 무토를 제압하기 때문에 사주에서 무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굉장히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신유일주의 경우 다른 일주와 다르게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없는 일주입니다. 왜냐하면 사주에 무토가 떠 있으며 그 무토가 갑목에 의해 제압당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의 강한 힘으로 능히 버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토가 없어도 일지의 유금으로 버틸 수 있으니 굳이 무토의 제어로 인한 부정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모로 보나 신유일주의 갑진년은 아름다우니 걱정 없이 멋있게 한 해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대해 볼 만한 갑진년 사주의 구성입니다. 신유일주의 사주에서 토기운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특히 천간에 무토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갑진년은 매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무토가 제압당하기 때문입니다. 신유일주의 무토가 강한 사주의 구성은 무토의 존재로 인해 활동성이 제어당하고 부모님, 특히 어머니입니다. 부모님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가치를 빛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진년이 되면 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사회적인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이성 인연이 있으며 남녀 모두 직장의 취업에도 아주 길하게 작용합니다. 올해만큼은 집을 벗어나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해로 삼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진년 신유일주 희망의 한마디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주의 조화가 어떠하든지요. 일주가 신유라면 갑진은 아주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갑목과 진토의 어우러짐이 주는 조화가 신유에게는 큰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양의 관점, 십신의 관점, 합의 모든 관점에서 갑진년은 참으로 기대할 만합니다. 갑진년에는 1년 동안 매진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진이 주는 넉넉함과 안정감, 생동감과 여유가 신유의 뜰에 환한 햇살을 비춰줄 것입니다. 2024년은 믿는 만큼 그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상 신유일주의 갑진년 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우리는 살아가야 하며 행복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내년의 기운에 대해 이해한다고 해서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거나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행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내년의 기운을 미리 살피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긍정으로 내년을 대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더욱 여유롭고 태연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취적이고 굳건한 힘을 자랑하는 갑진의 기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날의 느티나무처럼 멋있고 당당하게 갑진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 한 해 부디 원하는 꿈 이루시고 건강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